안녕하세요. 대정성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능률량 6과 문법 정리 조금만 해볼까 합니다. 6과에서 문법적으로 어려운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될 만한 거 몇 가지를 좀 챙겨보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요 2번과 4번, 특히 요 4번에다가 좀 집중도를 둬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쉬운 1번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자,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의 위치. 자, 요 의문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여서 소위 말하는 간접 의문문을 만들었죠. 지금 똑같은 문장 두 개가 있고 Y의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자,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냐? Why? 왜? 그가 나를 혐오한다 라고 생각하느냐? 분명히 해석만 얼핏 들어보면 왜 그럴까? 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요, 요 Y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묻고자 하는 포커스가 되게 다릅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 대답도 달라질 거고요. 자,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너는 think, 생각하냐? 목적어를 생각해 봤냐? 소위 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정도에 대한 질문이 돼요. 그럼 그에 대한 대답은 생각해 봤어 또는 아니야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Y가 이 자리에 있으면요. 자, 밑에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Y가 만에 하나 앞으로 이동한다 라고 쳐봅시다. 왜 너는 그렇다고 생각하니? 걔가 나를 미워한다 라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지금 이 의문사의 위치를 앞으로 당김으로써 질문의 포커스가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는 yes, no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대답하는 사람 또한 내 생각엔 말이야 왜 걔가 너를 싫어하냐면 말이지, 소위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되죠. 결국 이 두 문장에서 Y 하나의 위치에 따라 이 두 문장은 절대로 같은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답도 달라지고요. 요거 하나 신경 써서 둘은 같지 않다. 분명히 달라진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내려가 보면, 자, 우리가 남의 대사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는 걸 직접화법 또는요 타인의 대사를 살짝 꺾어서 말하는 걸 이제 간접화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즉 문장 전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 문장으로 그가 나에게 말하길 너 누구야? 이렇게 말했대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질문을 한 거죠. 이 질문의 내용을 간접적인 화법으로 돌려 말한다면 일단 첫째로 질문을 했습니다. 말했다가 아니라 대놓고 질문했다. 이렇게 쓰겠죠. 사형식 동사기 때문에 간접 목적으로 me를 전치사 없이 바로 받아주시면 돼요. 그럼 who are you? 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넣을 건데, 첫째로 원래는 의문문이었으니까 어순이 달라졌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첫 번째 나오는 who를 일종의 명사절 접속사처럼, 그 다음에 you are를 어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생각할 거, 이 사람의 대사, 지금 그의 대사죠. 그가 말하는 너라는 건 me, 나에게 말했으니까 나죠. 결과적으로 you 대신에 I, 그 다음 그럼 비동사에 맞추어서 a가 아니라 am을 쓰면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하나 신경 쓰실 게 시제일치는 해야죠. 주절의 동사가 과거인 관계로 여기 또한 was 이렇게 써주고 끝이 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역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나 알아? 라고 물어봤죠. 역시 말했다를 가지고 일단 첫째 질문했다라고 바꿔볼 거고요. 역시 사형식 동사인 관계로 전치사 없이 바로 me까지 썼습니다. 그럼 이제 요걸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의 특징은 뭘까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라는 게 특징이죠. 그럼 소위 말하는 명사절 접속사를 하나 살려주시면 돼요. 인지 아닌지. 죄송합니다. 자,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명사절 접속사 if 또는 whether 둘 중에 뭐 편한 거 아무거나 써주실 수 있고요. 이 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죠. 너나 알아? 여기서의 너가 누굽니까? 나에게 말한 너라는 개념은 결국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올 게 I, 그 다음에요 안다라는 걸 시제일치 하셔야죠. knew.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게 그 사람의 대사잖아요. 그럼 이때 미는 그가 되겠죠. 힘. 자, 이렇게 의문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표현한 직접화법을 다시 간접화법으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여기도 조금 신경을 써두시면 이따가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 더 연결해서 볼게요. 자, 세 번째요. 뭐 정말 쉬운 문장입니다. 그녀는 매우 이쁜 소녀이다 라는 게 무지 이뻐 뭐라는 이렇게 문장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so나 such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how나 what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평서문이나 아니면 감탄문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어순인데 자, so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부사로서 또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느냐? 지금 이 똑같은 문장을 일단 하나 갖다가 so의 위치만 생각하시면 돼요. very 대신에 so가 들어갈 거고요. so가 꾸며줄 애가 pretty가 되죠. 그래서 여기 어순이 이렇게 바뀐 후에 so가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so, 형, 어, 명의 어순이 완성이 돼요. so, 형어명. 반면에요. 똑같은 문장을 또 갖다가 이번엔 such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역시 일단 very 대신에 such가 어느 자리인가 들어갈 거고요. such의 특징은 이 자리죠. 그럼 such a 혁명이라는 어순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요 so와 such에 따라 어순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고 의미 자체는 똑같아요. 지금 요 문장, 요 문장, 요 문장 의미는 똑같습니다. 셋 다 평서문. 자, 여기서 so랑 비슷한 how 그리고 such랑 비슷한 what을 이용해서 감탄문의 어순으로 또 한 번 쓸 수가 있어요. 자, how 뒤에 so처럼 형어명 어순으로 써줍니다. How pretty a girl.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돼요. 느낌표로 끝나겠죠. 반면에 what은요. such처럼 such a 혁명, what a 혁명. 뒤에는 똑같이 주어 동사 쓰고 싶으면 쓰시고 아니면 말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so 형어명, how 형어명, such a 혁명, what a 혁명 이렇게 어순 신경 하나만 써두시면 되고요. 자, 육과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4번 관계사. 그 중에서도 특히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데 일단 기초적인 얘기부터 하나씩 쌓아가 보겠습니다. 관계사라는 건 크게 둘로 나누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두 가지 역할은 별거 없어요. 앞에 있는 명사를 그 명사의 종류에 따라 만약에 명사가 사람이면 who나 whom, 사물이면 which, 방법이면 how, 이유면 why,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 이 단어의 뜻에 따라 육하원칙에 입각한 뜻에 따라 뒤에다가 적절한 관계사 하나를 설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절을 이어감으로써 이 뒤의 내용이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수식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니은 붙여주면 되죠. 뭐뭐한 명사. 자, 두 번째요. 이 관계사를 크게 두 집합으로 나누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라고 불러요. 관계대명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두 문장을 관계시켜준다. 즉 접속사의 기능 도하고 동시에 뒷문장에선 대명사의 기능 도하기에 접속사의 기능과 대명사의 기능을 한 방에 하는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바꿔 말하면 얘는 뭐예요? 명사죠. 그럼 얘가 포함된 이 문장이 당연히 완전문이라면 거기에서 얘를 배제한 who나 whom이나 which 얘네들을 배제한 뒷부분은 당연히 명사 하나 부족한 불완전절이겠죠. 같은 맥락으로 관계부사라는 건 접속사의 기능과 부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뒷문장에서 얘까지를 포함해야 완전절이 됩니다. 근데 뒷문장에서 그럼 how, why, when, where 중에 하나를 뺐다고 칩시다. 이게 없이 그 뒷부분이요. 그럼 완전절에서 뭐 뺐어요? 부사 뺐죠. 부사는 뭐 있건 없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뒷문장은 여전히 완전한 구조가 됩니다. 자, 마지막이요. 모든 관계사는 편하게 that으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관계사라는 거의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한번 같이 봤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자, 완전문이 하나 있고 역시 앞에는 명사가 하나 존재할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차이가 하나죠. 컴마가 있냐 없냐인데 이번엔 컴마를 찍었어요. 요 컴마 찍은 경우 관계사가 있고 컴마 찍은 경우를 우리가 소위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컴마 있냐 없냐 일단 요거 하나만 갖고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번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컴마 찍고 나서 대시라고는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거. 어떠한 관계사건 간에 대수로 바꿔 쓰지 않는다는 거. 아, 컴마 뒤에 대수는 안 됨.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똑같아요. 자, 계속적 용법일 때는 크게 네 가지만 씁니다. 앞에가 사람이면 whom, 앞에가 사물이면 which, 앞에가 시간이면 when, 앞에가 장소면 where. 그 외에는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위치에다가 빨간색을 쳐놓은 이유가 있죠. 컴마 찍은 위치만 살짝 차이점이 하나 생깁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앞에 하나의 문장이 있고요. 컴마 찍은 위치가 보이고요. 뒤에는 그럼 불완전문이 뜨겠죠. 첫째, 이 자리에 대신 쓸 수 없다는 거. 둘째, 아, 위치니까 앞에 있는 사물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있는 사물명사요. 요걸 선행사로 한다면 당연히 위치겠죠. 사물을 지칭하니까요. 그 다음요. V2가 위치 바로 뒤에 있다는 건 결국 위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될 테고 이 둘이가 소위 말하는 수일치해야 되는 주어, 동사 관계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결국 뭐예요? 앞에 있는 사물명사를 지칭하는 대명사. 쉽게 얘기해서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V2는 앞에 있는 선행사, 즉 명사한테 수일치하면 되겠죠. 얘가 단수면 얘도 단수형, 얘가 복수면 얘도 복수형. 좋아요.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컴마가 있건 없건 똑같은 얘기죠. 여튼 컴마를 찍었을 때 계속적 용법일 때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2번입니다. 컴마를 찍었을 때만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더 생겨요. 앞에 있는 사물명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경우가 컴마 위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똑같이 주격관계대명사고 V2가 있다고 쳤을 때 V2의 주어가 누구예요? 위치죠. 근데 위치가 지칭하는 게 뭐예요? 특정한 단어 하나가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이라는 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합니까? 무조건 단수 취급하죠. 자, 예문을 하나만 살짝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I wanna ask you. 나 너한테 묻고 싶어. if 이야 인지 아닌지. 일부러 아까 있는 구문과 비슷하게 한번 해봤어요. 나는 묻고 싶다. 사형식 동사. 너에게 묻고 싶다. 간접 목적어. 그 뒤에 직접 목적어로 if절이 떴네요. 아까 그 화법 전환이랑 비슷한 형태죠. 이 자리에 당연히 whether 쓸 수 있고요. 자, 인지 아닌지 묻고 싶다. 내가 좋은 성적을 영어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당신한테 묻고 싶다. 라는 이렇게 문장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 컴마 찍은 위치예요. 컴마 위치. 다시 한번 여기다 컴마 찍은 that은 불가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뒤에 내용은 일단 가려놨습니다. 자, 해석이 안 보인다는 전제 하에 위치의 선행사는 누굴까요? 예를 들어 1번 좋은 성적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2번 영어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3번 if절 정도 전부가 3번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앞 내용 전부 4번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맞춰볼까요? 1, 2, 3, 4 중에 위치의 선행사 누굽니까? 모르죠.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뒤에 있는 해석과 연결해 봤을 때 위치의 선행사가 누군지를 유추하셔야죠. 자, 뒤에다가 붙였습니다. 근데 이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는 depends on 달려 있습니다.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 내 자신의 노력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내 자신의 노력에게 달려 있는 게 뭘까요? 영어인가요? 좋은 성적인가요? 아, 좋은 성적 같네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성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성적은 성적이고 좋냐 안 좋냐 소위 말하는 그냥 두 단어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내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는 건 좋은 성적이 아니라
내가 영어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내 자신의 노력에게 달려있죠. 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위치의 선행사는 4번 if절 전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앞 내용을 선행사로 받았으니 자연스레 수일치는 단수 취급했죠. 선행사는 if절. 내용을 받았으므로 단수 취급 S. 자, 6과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고르라면 요게 될 거예요. 요 관계대명사 이해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확대해서 요 2번과 그리고 관계사 얘기 4번 요거랑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래머 파트 펴보시면요. 본문 그대로였죠. 요런 게 있었어요. 자, 바오밥이 물었다, 신에게 물었다, 인지 아닌지 물었다. 요거 따옴표 없죠. 실제 대사 아니죠. 간접화법이죠. 요걸 갖다가 따옴표를 딴 직접화법으로 바꿨습니다. 자기가 달콤한 과일을 또한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물었다 라는 걸 대사로 바꿔보면 신이시여 저도 달콤한 과일 가질 수 없을까요? 라고 대놓고 의문문으로 바꿔주셔야죠. 자, if는 필요가 없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케이스니까 주어 동사만 뒤집어서 의문문의 어순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it이 바오밥이니까 바오밥 대사 기준으로는 제가요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 당시엔 현재 시제로 썼겠죠. 대사 자체는요. 그리고 질문했다가 아니라 이제 이런 말을 했다. to가 살아난다는 거. 자,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인이 나에게 말하길 너 내일 영화 보러 가고 싶어? 라고 실제 대사를 그대로 갖다 쓴 직접화법이죠. 자, 이걸 갖다 간접화법으로 바꿔보면 첫째, 의문사가 없습니다. 필요한 접속사 if나 whether가 있을 테고요. 자, 말했다가 아니라 물어봤다 하나로 바꾸겠죠. 그 다음요. 여기서 너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에서의 너라는 게 나에게 물어본 거니까 내가 영화를 같이 보러 갈 건지 말 건지 물었다가 될 거고, 그 당시 대사 기준으로 내일이겠지만 이걸 간접어법으로 바꿨을 때는 그 당시 기준 그 다음 날이 되겠죠.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원문의 시제, 과거에 맞추어서 wanted, 과거가 됐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나 whether. 자, if나 whether 뒤에다가 주어 동사를 쓸 수 있고요. 그 뒤에 or not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뭐인지 아닌지. 자, whether의 경우에는 whether or not 이렇게 땡겨서 먼저 쓰기도 합니다. whether or not 먼저 그 뒤에 주어 동사도 가능해요. if의 경우에는 요건 안 되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 등등의 표현들이 존재하는데, 자, 일단 동사가 있다고 칩시다. 앞에서 주어, 뒤에서 보어나 목적어, 그 다음 다시 전치사 보이고 전치사의 목적어. 똑같은 자리, 이 모든 자리를 우리가 명사 자리라고 부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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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쉽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if절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목적어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게 아닌 모든 경우에는 whether절 쓰셔야 돼요. 자, 주어로요. whether절 쓸 수 있죠. whether she likes me or not 해도 되고요. whether or not she likes me 해도 되고요. if절 안 되고요. 뭐 대절, 주어 자리에 이 or not과 함께 이렇게 쓰진 않죠.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타동사의 목적어로 썼을 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f절은 이 자리에만 가능하다 그랬고, whether절은 언제나 되니까 타동사의 목적어일 때가 사실 경우의 수가 제일 많습니다. 타동사 기준 그 뒤에 목적어 자리에다 자, whether 절 or not 되고요. whether or not 절 되고요. or not 안 써도 그만입니다. if 절 뒤에 or not 가능하고요. if와 or not을 붙여서 쓰지는 않아요. 자, 지금 대절은 역시 해석의 차이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전치사의 목적어요. 소위 말하는 전치사 upon 뒤에다가 뭘 쓸 수 있느냐? whether절만 쓸 수 있습니다. if절 안 되고요. 원래 전치사 뒤에도 대절은 안 되죠. 보어 자리도 마찬가지죠. whether절만 가능하지 if절 쓰지 않으며,
대절 같은 경우에도 대절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해석의 차이로 지금 대절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쓴 The point is that she will like him. 지금 이건 선택의 의미가 아닌 일반적인 사실의 대절이죠. 그녀가 그를 좋아할 거다라는 것이 바로 요점이다. 이렇게 쓰는 것만 가능하죠. 자, if절과 whether절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if절과 whether절은 같은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대부분 whether절을 쓰고 타동사의 목적어일 때 한해서만 if절로 써도 상관이 없다. 요거 하나. whether절 같은 경우엔 오어낫을 먼저 때릴 수 있고 그 뒤에 절이 뜨지만 if절의 경우에는 똑같은 버전은 불가능하다는 거. 요 정도만 차이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파트. 컴마 위치, 계속적 용법, 대은 안 된다. 자, 요 정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요. can flap their wings. 날개짓을 할 수 있는데 팔자 모양으로 날개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들로 하여금 호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위치는요. 팔자 패턴으로 날개짓을 한다라는 사실이 호버할 수 있는 원인이었죠. 결국 이때 위치의 선행사는 앞내용 전체 단수 취급. 자, Sarah decided to see a doctor. 세라가 의사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생각이었대요. 역시 여기서의 위치의 선행사도 누구? 앞내용 전체겠죠. 단수 취급. 자, 에릭은 파티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모두를 놀래켰대요. 어렵지 않죠. 위치의 선행사는 파티가 아닌 에릭이 파티에 왔다라는 사실 전체가 위치의 선행사죠. 결국 여기 있는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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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계속적 용법의 공통점은 앞내용 전체가 선행사였다는 거. 자, 그럼 쉽게 가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됐으면 틀리죠. 계속적 용법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냥 컴마만 안 쓰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컴마가 빠지는 순간 위치는 앞에 있는 사물명사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내용이 어그러지죠. 여기 있는 세 문장 전부. 자,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시 기초적인 얘기로 관계대명사라는 게 뭐냐? 아까 정리했던 거니까 빠르게 한번 볼게요. 접속사의 기능,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한다. 그럼 대명사라는 건 뒷문장 내에서 주어일 수도 목적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경우에 따라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구별을 해주죠. 바꿔 말하면 얘네들 뒤에 있는 건 주어가 빠진 불완전문, 얘네들 뒤에 보이는 건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문, 이런 식입니다.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후 써도 되지만 바꿔 쓸 수 있죠. 역시 목적격일 때 후나 홈 쓰지만 바꿔 쓸 수 있죠. 앞에 있는 게 동물이나 사물이라면 위치 가능하겠지만 바꿔 쓸 수 있고요. 역시 목적격일 때도 위치 가능하지만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대수로 계속해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의 포커스는 뭡니까? 컴마가 없는 계속적 용법이 아닐 때만 가능한 거. 자, 여기서 2번으로 살짝 넘어가 보시면 관계대명사의 주격이래요. 자, I know the girl. 나 그 여자애 알아. Who is wearing. 자, who라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 그럼 뒤에는 주어 없는 불완전문, 즉 동사부터 보이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을 수식하겠죠. 이때 who는 that과 같은 접속사의 기능과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최종적으로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는 저 여자애를 나는 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 보자면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같이 있을 땐 안 써도 그만이죠. 생략 가능. 그럼 뒤에는 주로 뭐가 남습니까? 현재 분사 ing나 과거 분사 pp가 남죠. 그럼 ing가 명사 바로 뒤에 있을 땐 뭐뭐 하는 소녀, pp가 바로 명사 뒤에 있을 땐 뭐뭐 된, 뭐뭐 당한, 뭐뭐 해진, 뭐뭐 받은 소녀. 왜? 원래 BPP 수동태였으니까요. 왜? BING 원래 진행형이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기초적인 얘기 하나만 추가를 해보고요. 3번이요. 관계대명사절의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자, 갑자기 새로운 말 나온 것 같지만 제한적 용법이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둘 게 아니고 여기에 초점을 둘 거죠. 결국 컴마가 있냐 없냐에 따라 이름을 두 가지로 불러요.
전자는 뭐 어차피 이름으로 불러봤자 필요가 없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게 제한적 용법이고요. 그렇지 않은 특별한 걸 컴마 찍고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요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를 찍었다라는 게 가장 큰 그 특징이고 시각적인 특징이며 대신 사용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특징인데 사실 해석이 정확히 말하면 조금 달라요. I have two brothers. 나는 두 명의 형제가 있는데 who are doctors. 의사인 두 명의 형제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밑에요. 컴마를 찍었으면 나는 형제가 둘이다. 두 명의 형제를 갖고 있다. 근데 그들은 의사다. 자, 둘의 차이가 뭐냐? 위에 같은 경우엔 의사인 둘 형제가 있고요. 사실은 백수인 큰형이 하나 더 있어. 혹은 무슨 회사 다니는 누나가 하나 더 있어. 이런 식으로요. 이게 전부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반면에 컴마를 찍어주면 여기까지 얘기가 끝난 겁니다. 내 가족 관계에 대한 소개가 다 끝난 거예요. 즉 나는 형제만 2명 끝. 근데 그 형제 둘 다 의사. 이런 식으로 요 문장 제한적 용법과 요 문장 컴마가 찍힌 계속적 용법은 사실 조금 다르죠. 그 외에 다시 유치한 버전 컴마 찍었으니까 이때 후 대신에 that을 쓰는 건 불가하고요. 컴마가 없는 후 대신에는 that을 써도 상관이 없겠죠.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수의 일치요. 자, the girl who has flowers in her hands. 여기까지가 얘에 대한 수식일 겁니다. who는 누구죠? 앞에 있는 소녀죠. 그럼 has의 수일치는 결국 who인 the girl에게 해주니까 단수 취급 has가 됐겠죠. 요 얘기는 크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5번이 좀 중요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는 절, 최소한 누가 어쨌다. 또는 부정사구, 투부정사를 이용한 표현이요. 또는 동명사구, 하여튼 앞에 있는 뭔가 긴 게 선행사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앞 내용을 좀 길게 받은 선행사요. 단어 하나가 아닐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I said nothing.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여기는 컴마를 찍었죠. 위치의 선행사는 nothing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고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고요. 그게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컴마가 찍혔을 때 앞 내용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 이걸 두 문장으로 풀었으면 자, 관계대명사라는 건 접속사의 기능과 대명사의 기능을 한다 그랬고 여기 있는 이 플러스가 두 문장을 합쳐주는 접속사 and라고 칩시다. 그럼 앞 내용을 받는 대명사 this 또는 that으로 쓰죠. 이때는 it이나 they 같은 단어는 쓰질 않아요. 자, 두 번째 컴마 찍었으니 뭐라고 쓸 수는 없고요. which 대신에 that이라고 쓸 수는 없겠죠. 세 번째 앞 내용을 받았으니 선행사가 사람도 사물도 아닌 것이므로 그때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은 그냥 사물이라 치고 which라고 표현만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who, when, where 다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육과에서 제일 중요했던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었습니다. 정리 한번 잘 해두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